부동산 규제 또 나온다고요?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를 내놓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책의 실수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이런 말이 많죠. 이제 또 규제야? 금리도 안 내렸는데 왜 부동산만 잡아? 하지만 이건 단순히 집값을 잡는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세계 경제 전체가 자산 인플레이션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증시, 부동산, 금, 비트코인 전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 돈의 속도가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는 신호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건 명확합니다. 돈의 공급액이, 즉 시중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3주 전 기준으로 애미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증가율이 0.8%. 이걸 연환산하면 약 10% 수준의 속도입니다. 평균이 6%대인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즉 유동성이 폭발하니 자산 가격도 폭발하는 겁니다. 이걸 흔히 자산 인플레이션 경기 회복 소비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경기 둔화. 이렇게 하나의 경제 사이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내놓는 이유도 이 흐름 안에 있습니다. 돈이 너무 빠르게 풀리면 그 돈이 실물 경제보다 자산 시장으로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결과는 간단하죠. 부동산, 주식, 금 가격이 동시에 오르고 자산 가진 사람만 부자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정부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갖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조이거나 규제를 통해 특정 자산의 상승 속도를 늦추는 것. 한국은 후자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패키지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가는 경기를 살리고 싶어 하죠. 하지만 동시에 물가는 잡고 싶어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요? 결국 그 불가능한 균형의 결과가 지금의 부동산 규제 패키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뉴스 보셨죠?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결국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왜일까요?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경기 부양을 원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산 버블을 두려워합니다. 정책의 양손이 서로 싸우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모든 자산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강남 부동산 사상 최고치, 금 사상 최고치,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서민들은 힘들다고 하지만 시장은 유동성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코로나 시기에 푼 돈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긴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그 유동성을 유지한 채로 더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자산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 정부는 그 부작용을 통제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선 겁니다. 정권 입장에서는 단순합니다. 경기는 살리고 싶고 부동산은 잡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돈을 풀면 부동산이 오르고 돈을 재면 경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 채 정책의 정지 구간에 머물러 있는 거죠. 특히 부동산은 다른 자산과 다릅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단순 투자 수단이지만 부동산은 실수요 투기가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즉 자산이 오를수록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그건 곧바로 정치적 리스크, 즉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부동산 규제를 하면 집값이 잡힐까요? 아닙니다. 규제는 속도를 늦출 뿐 방향을 바꾸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이미 현금 자산가의 시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대출을 막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도 그 규제를 피해 들어오는 수요가 있습니다. 바로 현금 부자들이죠. 결국 서민층만 대출이 막히고 현금 자산가들은 오히려 경쟁이 줄어든 시장에서 더 쉽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비강남권 59위 아파트도 20억을 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공급을 늘리면 되지 않나? 맞습니다. 하지만 공급 정책은 느리고 규제 정책은 빠릅니다. 공급은 계획, 인허가, 착공, 완공, 입주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립니다. 그 효과는 언제 나타날까요? 항상 다음 정권 때입니다. 반면 규제는 즉각적입니다. 오늘 발표하면 내일부터 적용되죠. 그래서 정부는 실적이 보이는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공급 없는 규제, 즉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현금 부자들은 단순히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회로를 압니다. 갭 투자로 전세를 끼고 들어오고 법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로 레버리지를 쓰고 심지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금 혜택까지 챙깁니다.
결국 규제는 평범한 사람들을 막고 자본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엑셀을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나라. 지금 한국 경제가 딱 그렇습니다. 한쪽 발은 경기 부양, 다른 쪽 발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유, 이걸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다들 헷갈리죠. 경기 부양한다고 하더니 왜 금리는 안 내리지? 대출은 막는데 또 지원금은 준다고? 이건 단순한 정책 모순이 아닙니다. 지금 국가는 정치적 지지율과 경기 사이에서 줄다리기 중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경기는 살아나지만 그 효과는 부자와 기업에게 더 크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죠. 결국 선택지는 하나, 금리 동결 부분 부양 핀셋 규제입니다. 지금 정부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서도 부양책으로 표를 잡자.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과 주식이 튀어오릅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집 더 멀어졌다라고 느끼죠. 즉, 정치적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전략이 금리 동결 부양책 규제의 3박자 조합입니다.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민생 회복 프레임을 만들 수 있고 지지율에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10월에 금리 동결과 새로운 규제 패키지가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정부가 고민하는 건 단 하나, 민생 체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절처럼 한 번에 거대한 현금 살포를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때처럼 하면 한순간에 상품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기 때문이죠. 대신 이번엔 순차적 분산형 지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단위로 분산 지원, 특정 지역 계층별 단계적 지급. 이렇게 해야 인플레 압력을 줄이면서 정부가 도와준다는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동성을 늘리면서 규제하는 건 브레이크 밟으면서 엑셀는 거랑 같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과연 집값이 잡힐까요? 뉴스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유세 강화 검토 중. 대출 한도 축소 가능성. 과열 지역 확대. 언뜻 보면 강력한 규제 같지만 실제로는 현금 부자에게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대출을 막으면 현금 많은 사람만 더 유리해지는 시장이 되는 거죠. 결국 중산층 이하만 더 멀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럴수록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강화됩니다. 즉 여러 채를 사는 대신 강남 서초용산 같은 핵심 입지에 단 한 채를 보유하는 방식이죠. 정부가 이런 수요를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똘똘한 한 채를 규제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다주택 규제를 풀면 지방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고 다시 막으면 수도권이 과열됩니다. 양쪽 모두 잡을 수 없는 딜레마 구조인 겁니다. 결국 정부는 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 강화 과열 지역 확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는 시장 구조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진짜 유효한 해법은 생산 부문, 즉 실물 경기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의 근간은 여전히 제조업과 건설업입니다. 이 두 산업이 살아야 중산층의 소득이 오르고 그 소득이 다시 소비로 이어져야 자연스러운 경기 부양 효과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인프라 투자나 건설 프로젝트는 즉시 고용 창출 효과를 냅니다. 이게 공무원 급여 인상보다 훨씬 큰 경기 파급력을 갖고 있죠. 다만 수출 중심 회복은 관세 리스크와 글로벌 둔화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내수 중심 부양책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내년의 핵심 키워드는 내수 회복 규제 병행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바벨 전략이 유효합니다. 한쪽에는 수출 관련 대형주, 한쪽에는 내수 소비 건설 관련 종목을 두는 전략. 이게 규제 속에서도 돈이 흐르는 방향을 잡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부동산 규제만으로는 자산 인플레를 막을 수 없습니다. 유동성이 줄지 않는 한 부동산은 다시 꿈틀댈 겁니다. 정리하자면 유동성을 늘리면서 규제한다. 이건 본질적으로 정책의 자기 모순입니다. 현금 부자들은 더 강해지고 서민층은 더 멀어집니다. 결국 해답은 공급보다 경기, 규제보다 소득입니다. 지금 정부가 택할 다음 카드는 금리 동결 속의 핀셋 규제 내수 부양 조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투자자 입장에선 정책이 아니라 유동성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